예, 이어서 제11조 2 치과기공서의 개설 등록되어 있습니다.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은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고 이거 아닌 사람이 만약에 치과기공소를 개설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한 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고, 만약에 두 개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되고 또한 개설 등록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6개월 영업 정지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은 누구죠? 세종시죠.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를 말합니다. 또 시군구청장에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에게 하는데 세종시라든지 제주 어떤 자치도에서는 그 해당되는 도지사나 시장에게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되고요. 그 위에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12조 3 치과기공소의 개설 등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는 사람은 개설 등록 신청서에다가 다음 내용의 서류를 첨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종시장 또는 제주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러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시군구청장은 전자정보법에 따라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치과의사 면허증이라든지 또 치과기공사 면허증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받았으면 이 사람이 그런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다만 그 면허증 신청인이 확인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사본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을 발급할 때는 다음 내용을 적게끔 돼 있죠. 이런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지 그냥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치과기공소 등의 준수사항, 그죠? 첫 번째,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물 제작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요,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서에 따라야 되는데, 이거 빨간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서에 맞추어서 치과기공사는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 치과기공물 제작 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 또 치과기공사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서를 2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2년간. 그것도 빨간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사도 치과기공물 어떻게 제작해라라는 그 의뢰서에 대한 그 내용과 치과기공소 개설자도 요 의뢰서를 둘 다 몇 년간? 2년간 보존해야 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기공물 제작 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는 실제 기공물 제작 등이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에 따라서 적합하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가 실제 와서 우리가 의뢰했던 그 의뢰서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반드시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치과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정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치과기공사는 자격정지까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서.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서는 뭐 서식에 따라서 하면 되고, 요 다음 내용이 중요하죠.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서를 각자 2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2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안경업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건 치과기공사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 렌즈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고, 안경사가 아닌 사람이 만약에 개설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주 중징계를 묻게 되죠. 제가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법률에서 가장 큰 중징계가 벌칙이 뭐라고 했었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가장 크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고, 치과기공소와 마찬가지로 안경사는 한 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겼을 때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고, 만약에 2군데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했을 경우가 발각이 되면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되거나 또는 6개월 내의 영업 정지를 묻게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개설 등록. 아까 제가 치과기공사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안경업소를 개설하려고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당연히 갖춰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 렌즈를 다음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고, 이것을 어겼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판매자의 사이버몰, 그죠? 인터넷 사이트 같은 것들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어떤 방법으로 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지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 렌즈를 어디에서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해야 된다라는 거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고, 안경사는 콘택트 렌즈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콘택트 렌즈의 사용 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상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13조 안경업소의 개설 등록. 그래서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개설 등록 신청서를 서에다가 시설이라든 장비 기호서를 첨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죠? 아까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제1항에 따라서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안경사 면허증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죠? 만약에 신청이 그러니까 개인정보다 이래서 동의하지 않을 그럴 경우에는 신청인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본을 어떤 원본의 어떤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사본 제출을 한글로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경업소 등록대장과 등록증, 그리고 보시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냥 봐주시고, 시설 기준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냥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안경 및 컨택트 렌즈 판매 제한이 있죠.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까 방법 12조 5항 제2호에 있었죠. 그 해외로부터 구매를 대하는 방법으로 다음 내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보건복지부 정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충족해야 된다. 사이버몰의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에 대한 상품 정보와 가격 등을 정확하게 게시해야 되고요. 판매자가 국내 구매자의 구매 요청을 자기가 판매자가 받아서 해외 판매자로부터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를 수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입 글에 대한 손익 위험을 부담하는 수입 하주의 지위에 해당되어야 된다는 거, 수입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를 국내 판매자에게 판매해야 된다. 이런 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폐업 등의 신고. 우리가 보통 의료법에서는요, 이 폐업을 신고할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했었죠. 그러면 이와 같은 안경소라든지 그 다음에 치과기공소 같은 경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바에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똑같죠? 그래서 의료법에서도 폐업을 할 경우에 신고를 하되 의료법에서는 그 해당되는 병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문서 등을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입원한 환자들을 그죠? 인근에 그죠? 안전하게 또 다른 곳에 위탁시킬 수 있도록 이송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의무도 가지고 있죠. 여기서는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지 시군구청장이라든지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이 부분도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죠. 폐업 등의 신고입니다.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폐업 또는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떤 개설 등록증을 첨부해서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누구에게 해당되는 이 사람들에게 제출해야 된다. 다음 치과기공소를 양도 양수하여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 요것도 한번 봅시다. 이거는 파란 색깔로 밑을 좀 꺼주시면 좋겠네요. 치과기공소를 양도 양수하여 개설자가 만약에 변경되는 그런 경우에는요, 그 신교소에 다음의 서류들을 그죠? 여기 보시면 첨부해서 양도 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거 한번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한번 봐주시면 뭐 그냥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 아니고 읽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14조 과장 광고 등의 금지. 그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대해서 거짓 광고를 하거나 또는 가장 광고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치과기공소 이것도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고 만약에 거짓 광고를 하거나 가장 광고를 했을 경우에는 이 개설 등록 자체가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한 6개월 이하의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 소개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됩니다. 빨간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해당되는 어떤 가장 광고 등의 금지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뭐 이러이러한 법률에 따라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것이고요. 제15조 보고와 검사. 우리 의료법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지도와 명령이라는 것이 있죠.
첫 번째, 지도와 명령 같은 경우에는 장관이라든지 시도지사가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요. 보고와 검사에 대한 부분은 어렵법에서 시군구청장이 이 보고와 검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해요. 단지 붙는 건 요게 붙죠. 그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게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사항이라든지 어떤 내용을 보고 그 시설 등에 대한 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파란 색깔로 밑줄 거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 이야기하는 위의 경우에 있어서 소속 공무원은 그 군안을 나타내는 정표라든지 요거 우리가 의료법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정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 담당자 및 관계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속 공무원이 위에 따라서 업무사항이라든지 시설 등을 검사하는 경우에 그 절차 방법에 관해서는 이 행정조사기본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이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검사를 위한 현장조사 서류, 그래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 담당자 및 관계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것은 막 이런 것들이다. 그냥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회입니다. 제16조 중앙회.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설립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전국 치과위생사 협회라든지 그렇죠. 이러한 설립을 반드시 각 의료기사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설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중앙회는요 역시 법인으로 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법인으로 이 중앙회는 하게 된다. 중앙회에 관련된 관해서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거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시군구에는 역시 분해를 역시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부나 외국의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성의를 똑같습니다. 의료법과 동일한데 한 가지 틀린 것은 뭐냐? 의료법에 있어서 의료인들은 반드시 이러한 중앙회의 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료기사는 반드시 회원이 안 돼도 된다는 꼭 그죠? 안 된다고 해도 별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각 중앙회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윤리위원회를 둬야 된다. 그래서 윤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운영 등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제9조 중앙회의 설립. 이 중앙회를 설립하려는 사람은 다음 내용의 서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서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죠. 쭉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회는 설립 등기를 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지부를 설치해야 됩니다. 해당되는 시도, 특별자치도에. 그리고 이 정관에 대한 부분에 들어갈 내용들은 목적이라든지 명칭, 업무용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중앙에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다음 서류를 보건복지부 장관, 정관을 변경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또 회의록이라든지 개정될 정관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포함되어야만이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중앙의 업무는요, 다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의료기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요. 국내외 관련 기관이라든지 단체 등과의 정보 기술 교류를 그죠? 중앙에서는 하게 되고,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 대한 연구개발,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대한 어떤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뭐죠?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1명의 위원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고요. 그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중앙회장이 성별을 고려해서 위촉을 하되 다음에 해당되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앙회 소속 회원으로 의료기사 등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의료기사 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에 관련된 학식이 풍부한 사람, 그 다음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앙회장이 위촉을 하고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정도는 연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윤리위원회 운영. 그 다음 윤리위원회는 어떤 내용들을 심의 의결하느냐. 그죠? 자격정지 처분. 여기 보면 의료기사들의 어떤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게 되고, 중앙회 소속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라든지 징계에 관련된 내용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 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앙의 정관으로 정하는 어떤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어떤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는지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고 파란 걸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리위원회 회의는요. 그 위에 있는 이런 경우 및 같은 항 또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회장이라든지 제적위원 3분의 1을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각 회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죠? 그냥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중앙의 정관으로 우리가 따로 정할 수가 있고요. 그냥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 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윤리위원회는 소관 심의 의결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분야별 전문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규정한 사항 위에 윤리위원회 또는 분야별 전문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의 정관으로 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윤리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대한 어떤 사항들이 발생이 된다면 해당되는 윤리위원회들은 심의 의결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여기 해당되는 어떤 사람들은 제척이 된다,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파란 색깔로 밑줄 한번 꺼주시고 어떤 경우에 윤리위원회에 제척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해당되는 당사자가 그죠? 또 윤리심의 의결한다면 곤란하게 되겠죠? 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되고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정언, 전술 또는 자문한 경우 역시 제척이 됩니다. 그다음 위원이 현재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최근 3년 이내에 그 해당되는 기관에 3년 이내에 소속된 경우 역시 제척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여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는 제적위원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다음 재책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 회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의 해촉. 어떤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느냐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 태만이라든지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데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그런 경우, 스스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이런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길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